안녕하십니까. 모자를 추우면은 쓰고, 괜찮을 만하면은 이게 그래야 밝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모자를. 오늘 이제 지금은, 뭘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어, 어, 제가 가끔씩 그 외국의 어떤, 뭐 철학자, 뭐 사상가, 과학자 얘기할 때는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이제 소크라테스 그 양반이, 응?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와 저 뭐야 플라톤의 대화도 이 양반아 이 선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 쪽에서 얘기를 하다가 주자도 이 양반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오면은 아 이 선생이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붙죠. 이게 오늘 지금 예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그 이전에 막 판서하면서 했을 때, 제가 뭐야, 인문 쪽의 것들을, 뭐 철학이나 사회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초반에 너무 현대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나 복잡한 부분을 먼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주작을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 건데, 그런 거 말고 지금은 이 양반이 전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국만 오면 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바로 예학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 사회가 유교적인 그 자기장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어 중간에 어쨌든 한국에 있는 뭐 다산 선생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선생들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말 습관처럼 인양반이 뭐 이게 나왔다가는 갑자기 그게 아니고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얘기할 때도 수업처럼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하던 그런 버릇도 하다가 이제 근데 이게 그 뭐야 실제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이 이제 뭐 여러분들을 저기 한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저하고 소통다운 소통이 이제 되는 제 채널에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정말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예의가 되게 바르세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건 젊으신 분이건. 근데 이제 저는 구독자가 10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분이 채 안 되는데 제가 구독한 채널은 그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막 이제 간단 말이에요. 동물주 채널만 뭐 수십 개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서 어떻게 조금 알고 하면은 이제 뭐 나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이제 표현은 뭐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어떤 면에서 깍듯한데 하대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예학의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일그러진 부분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채널과 제 채널 안쪽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그러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도 아 그렇고 저도 그분들에게 그렇고 그 웹분들에게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예를 들면은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지? 이렇게 모자를 벗었는데도 예를 들면은 뭐 산나루님이나 우동해님이나 뭐 다 한참 유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삼촌뻘, 뭐 큰형님뻘, 누님뻘, 뭐 이모뻘 이렇게 되는데 안에서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그에 대한 그게 딱 있는 거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막 하시냐?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를 막 차리시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예학이에요. 근데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유튜버 상에서 어 제가 그 내이야기님하고 딱 한번 안녕 안녕 해본 적이 있지만 유튜브 상에서 어 정중한 그 채널이길 바라죠. 그래야 이제 뭐랄까 끼리끼리 뭉쳐 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소통은 소통인데 딱 폐쇄적인 그 소통. 제가 집단 사고 말씀드릴 때 했던 그런 게 아니길 바라죠. 이제 뭐 예약하기 전에 한참 얘기가 길어졌네요.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외란에서부터
실학사상 그 사이에 보통 예학을 논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학술적인 그런 그 분들이 이제 정의를 해 놓으신 거고,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에서 이 허실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볼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 나름대로 어떤 해석을 할 거고, 지금 역광이라서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구나. 역광이면 모자를 써도 되겠네. 역광이어서 어차피 밝게 나오질 않는군요. 아이씨, 그 모자. 근데 이제 이게 성리학이라는 걸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지만, 성리학이 이론이라고 하면 예학은 실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 그러니까 뭐 상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초반 외란 이전에는 조선 초에 국조례이라든지 아니면 경국대전이라든지 이런 게 예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하나, 법제적인 차원. 왜 이렇게 어두워 진짜? 이 아파트 숲이야 완전히. 이거 밝게 못하나? 제가 이제 배워나가야지 이거 밝게 하는 법을. 아직 후레시키는 법을 모르거든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학이 오면은 그래도 가래 중심으로 바뀌어요. 가래. 게다가 호란, 임자호란, 임자랜다. 임자. 자, 병자호란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청나라는 오랑캐거든. 그러니까는 소중화 의식,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소중화. 우리가 이제 중화라 이거야. 남아있는, 살아있는 중화라는 거죠. 그때 이후로 이제 본격화돼요. 근데 이제 시초 원류를 좀 살펴보면은 기호학파라고 하는 그 기호, 이제 그쪽에 김장생 선생하고, 그리고 영남학파라고 하는 그 영남은 그냥 영남이라고 하시죠. 정구 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선생님이 약간 가닥이 좀 달라요. 김장생 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가래하고, 그리고 주자의 예설, 그러니까 주자가 그 예절과 관련해서 말했던 바들 여기에 조금 더 중심 방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정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장제도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제도, 문물 이쪽과 관련된 예에 더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김장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예학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학문으로 좀 이렇게 일으켜 세운 그런 공로가 있죠. 그래서 가래심남, 그리고 또 의례 문해 이런 것들을 저술을 하셨고, 그리고 요 가래라고 하는 것에 왕실의 왕실예까지도 뭔가 포함시키는 그런 방향이었다면은 이제 정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소학, 그리고 이제 심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다른 갈래로 나가시고, 허목 선생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죠. 이게 존천리 거인욕. 이 천리는 살리고 인욕은 버리자 이거잖아요. 이거 전에 이제 성리학 두 번째 설명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일단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허실을 따지기 전에 일단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도 많고, 그리고 또 옹호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비판적인 측면에서도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의 의미를 보는 측면에서도 또 이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소화된 나름대로 소화된 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예학이 이렇게 발달한 게 또 중국과 일본과도 다르거든요. 좀 달리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학문으로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그 양쪽에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막 진짜 죽고 죽이는 막 그 다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떼어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유교적인 기반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처음에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굴절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더 위쪽이야? 내가 장자야? 제 채널에 이제 30대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분들은 등장을 안 해. 별로 등장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들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랑 이제 뭐 나중에라도 대화가 이제 오가고 소통이 오가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는 내가 뭐 자네한테 내가 동생한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소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 하대하는 그 마음 자체, 이게 딱 있으면은 상대가 그거 바로 알거든요. 상대가 바로 알잖아요. 여러분도 바로 느끼시죠? 상대도 그걸 바로 알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예가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우리나라 예학은 이제 막 복잡한 갈래로 막 그 어떤 규칙을 하고 실천적인 것들을 막 이렇게 해놨는데, 예전에 그 이 원류가 되는 공자, 그 양반은, 공자한테는 양반이라고 나와 그냥. 그분은, 그 선생은, 공자 선생님은 정명사상이라고 해서 자신의 각각의 위치라든지 직분에 맞게 하는데, 이게 직분에 맞는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른과 또 그 연소자가 있다, 혹은 왕과 신하가 있다, 혹은 부모와 자식이 있다. 이때 각각 직분에 맞는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예학이 굴절되지 않고, 예라는 것이 굴절되지 않고, 예학은 잠깐 저 옆으로 놓고 집어치는 게 아니라 이거 근데 화면이 너무 안 좋다. 이것은 서로 존중이에요. 서로 존중. 제 채널 분들처럼 제 채널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한참, 사실 형님, 누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밖에서는 그래도 딱 뭐랄까 이제 유튜브 공간에 맞게 이렇게 제가 하죠. 그리고 그분들도 딱 거기에 맞게 딱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층은 많이 그래도 더 들어오시죠. 나무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젊으시고, 혹시 막 나무님 동안이신 건가? 뿐 아니라 이렇게 몇 분 계시긴 한데, 그게 이제 굴절되지 않은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라는 것도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예학이 발달했던 것,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이제 정치랑 관련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또 따로 띄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